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연휴에 읽기 좋은 소설들입니다. 추석 연휴도 있고 또 다음 주에 한글날 연휴도 있어서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뽑은 책들은 연휴 틈틈이 읽기 좋은, 잘 읽히고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 분량의 책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로 묶여있는 책들이어서 묶어서 소개해드려 볼게요. 처음 묶음부터 보시죠. 첫 번째는 이희영 작가님의 두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페인트입니다. 입양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면접을 소재로 제노 302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페인트는 아이들 사이에서 부모 면접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그만큼 아이들도 이 부모 면접에 대해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누는 부모 면접과 입양 등에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의문점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제누의 페인트 과정을 통해 제누의 생각을 독자들에게 밝히면서 가족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 가족이 형성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후천적으로 가족이 되는 여러 이야기들에 대한 사회의 생각이 어떤 비판과 수정, 발전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테스터인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산속 집에 홀로 생활하는 마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페인트보다는 약간 더 무거운 분위기와 느낌이 있고요. 주인공이 감염된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입양에 대한 치료 과정과 방법 등에 얽혀있는 사실들이 마오에게 밝혀지면서 나타나는 마오의 감정과 생각들의 변화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했고, 결과까지 가는데 설득력과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확실해서 난해한 부분 없이 깔끔하게 읽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운이 또 남는 책이기도 했고요. 두 번째 묶음은 민음사 더 짧은 소설 시리즈 3권입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워터프루프 책이고요. 책들은 각각 12편의 초단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인 시스터후드는 여성서사를 다루고 있고요. 여성서사를 다룸에 있어 다양한 주제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형식의 소설들입니다. 참고로 표지는 박민정 작가님의 물의 여행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인 모바일 리얼리티는 모바일, 사이보그 등을 포함한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세랑 작가님의 아라의 소설에 수록되어 있는 M과 김초엽 작가님의 행성어 서점에 수록되어 있는 사이보그 파지티브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들처럼 모바일, 사이보그, 사이버 등이 일상에 만연히 있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조망하는 파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소연 작가님의 스마트워치라는 작품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괴담입니다. 괴담이라고 쓰여 있지만 기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이 이제 종합북튜브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책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다루고 싶은 채널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성인아 작가님의 벚나무로 짠 오잔어비의 책상이 유독 서늘하게 느껴지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소설들이 모여있는 책이다 보니까 틈틈이 읽기도 좋았고요. 그리고 얇고 다양한 작품이 있어서 여러 취향을 좀 발견해 볼 수 있는 시리즈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묶음은 현대문학 핀 시리즈 소설선 2권입니다. 첫 번째는 천일환 작가님의 K의 장래입니다.
소설은 소설가 K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K는 두 번째 죽는 건데요. 첫 번째 죽음은 위장을 해서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화자에게 찾아와서 정희정이라는 이름으로 소설을 쓰면서 살아가다가 이번에는 진짜 죽음으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 이 K의 죽음과 그리고 전희정 사이에 이 화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 K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손승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소설가이자 교수인 강재인은 어느 날 연구실 앞에 K가 기록한 자신에 대한 기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시기가 K의 15주기 원고에 대한 청탁을 받은 상태라서 K와 자신의 관계, 그리고 소설가인 자신이 소설가인 K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대한, 혹은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여서 이 기록들을 받고 동요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결론까지는 K의 죽음 이후에 전희영과 화자인 전희영과 손승미의 K에 대한 입장,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입장이 소설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전체가 두 여성이 K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K에게 받은 영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장치로 이름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앞에 작가님 사인 부분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름의 세계로부터 라고 쓰여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는 전희영과 이름을 바꾼 손승미, 두 사람의 선택에 대해 소설을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핀 시리즈 소설은 강화길 작가님의 풀업입니다. 가족 소설이자 지수의 자아 찾기의 여정이 담겨 있는 소설입니다. 영일 씨와 지수, 미수 세 가족 사이의 관계에서 지수가 자신이 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약간은 지난한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탐색의 과정에 헬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서서히 진행이 가족 안에서의 지수, 그리고 헬스, 운동을 하는 지수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면서 또 이 서사가 한 지점으로 모이면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애증의 관계를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지수라는 인물을 통해 아무런 선택권과 발언권이 없어서 수동적인 위치로 자신의 역할을 가지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좀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동적인 가족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서 질타를 받는 분위기가 또 어떤 소외의 선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선이 결국 어떤 편견을 만드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지수가 수동적인 위치라 어필이 잘 되지 않을 뿐 가족으로 진한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이제 미수의 태도가 지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기적인 좀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느낌?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약간은 좀 폄하적으로 인정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역할을 하고 있어도 긁힘이 하나만 생기면 넌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이야 라는 취급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역시나 강화길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을 읽을 때처럼 가족 사이에도 참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되는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안 보는 것도 많고, 안 보면서 또 멋대로 말하는 것도 많아서 가족이라는 관계가 순수하게 좋아하기만 하기엔 글러먹은 관계가 아닌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요, 지수가 계속 말하듯 애정은 하는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풀업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다. 네. 그래서 오늘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연휴에 읽기 좋은 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묶음으로도 그렇고, 그냥 한 권으로도 그렇고, 연휴에 여유롭게 읽기 좋은 소설들이니까요. 연휴에 읽을 책들을 좀 찾는 분들이라면 추천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엔 여러분이 추천하는 연휴에 읽기 좋은 책이 있으시면 댓글에 추천을 해주세요. 저도 이번 연휴에 읽어볼 수 있는 책들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